폭풍우를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 남부를 덮치면서 대규모 침수 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84번 프리웨이에서 눈보라로 인해 차량 수십여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으로 불체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자진 퇴직 권고에 이어 이번엔 수습 직원들에게 대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폭풍우를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오늘까지 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강한 빗줄기에 휩쓸린 SUV 차량이 해안가까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토사가 밀려들면서 차량 출입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이틀 전 시작된 집중호우는 오늘 새벽까지 캘리포니아주 남부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산악지대 거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계곡이 범람하면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We got the actual order, not the warning, so we're probably gonna head out pretty soon. We're trying to do our own personal assessment of risk and not get caught up in the hype train, but also not be, casual about it either. 이번 비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패서디나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또 한 번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특히 짧은 순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것이 문제가 됐는데 저수지와 하천이 범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까지 보고됐습니다. It happened, very quickly, but it was very loud, and you could even feel the ground shaking and stuff. Here we get fire, and also we get this biblical 40 days a night flood, and it just inundated any kind of system.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최대 6인치의 강우량이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강한 빗줄기는 일단 멈춰섰지만 관계기관들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Residents, you can't get past your own vehicle. They're having to sort of trek their way down. Of course, city officials, our public works, we're getting every crews together to start clearing some of that out. 이번 비로 아주사 지역의 대형 식료품점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준 폭풍우는 오늘 밤 로키 산맥을 넘어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84번 프리웨이에서는 눈보라가 발생해 차량 수십여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쯤 84번 프리웨이 오리건주 멀티노바 폭포 인근 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첫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역은 눈보라로 시야가 차단되는 화이트아웃이 발생해 자동차 운전자들은 가시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연이은 충돌이나 도로 이탈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오리건주 교통국은 사고 당시 도로는 눈보라로 시야가 짧은 상황에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100대 이상의 차량이 충돌 사고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멀티노바 카운티 셰리프는 사고 차량 중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리건주 교통국은 가시성이 개선된 후 정확한 사고 차량을 조사한 결과 20에서 30대의 차량이 충돌 사고에 연루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오리건주 당국은 눈보라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4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진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겨울 북풍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눈과 폭우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불면서 주말 내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린 뒤 밤사이 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뉴욕시 일대는 이번 주말 폭설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주말 내내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부 뉴저지 지역에는 1인치 미만의 눈이, 북부 뉴저지와 로어 허드슨밸리 지역에는 이보다 많은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은 차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전 및 외출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다음 주 목요일 남동부 및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으로 불체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고민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직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실제 단속이 왔을 때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 한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다운타운에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이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당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어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지금 회사도 라티노 직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지금 요즘 보면 다운타운 단속 떴다는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우리 회사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마 다운타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지금 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LA 카운티 내 서류 미비자들 상당수가 라티노, 히스패닉 이민자들입니다. 의류, 봉제, 제조,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노동력을 서류 미비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부 업장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 고용할 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 서류를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친구들 외에는 저희가 딴 데 사람을 구할 것도 힘들고. 올해 들어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이렇게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가게에 쳐들어오면은 나한테 피해가 가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대상을 사전에 인지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고용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중범 전력이 있는 불체자가 있다면 단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불체자를 고용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쪽으로 검거할 수 있는 또 인원들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 연방 법무부 있죠. 거기에 나온 그런 자료를 보잖아요. 아마 1년에 평균 20케이스 정도? 미국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용주가 이제 그런 무슨 이렇게 검거되는 거. 그런 일로 굉장히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속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취업 자격 확인 절차 I-9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가 들어오잖아요. 단속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도 물어보는 게 I-9 보여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여주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서 I-9 보여줘. 예를 들어 아이스나 이제 그런 기관이 와서 I-9을 보여줘.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더 이렇게 조사를 더 깊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최소한 그 폼 I-9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류 미비 신분의 피고용인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거주했다는 증명, 최소 2년치에 달하는 병원이나 학교 기록, 전기, 수도, 청구서 등을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구비해 놓을 것도 권고됩니다. 무엇보다 업주나 직원들 모두 두려움에 앞서 각종 이민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히 신고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민 사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
지금 사회가 되게 막 시끄럽잖아요. 자기가 당신 신분을 고쳐줄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먼저 받고 무작정 서류를 집어넣자.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인타운에서만 해도 경험 많으신 이민법 변호사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상담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은 꼭 그냥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LA 지역에서 실제로 단속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LA 타임스가 입수한 연방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단속망에서 원칙 또는 원천적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자문을 받아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중 한인 체포 사례도 알려지면서 뉴욕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동포사회와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 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사 조력에는 미국 법 제도 및 구제책 안내, 초동 대응 단계 법적 자문,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 상담,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 이민세관 집행국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총 1,094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13만 명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자진 퇴직 권고에 이어 이번엔 수습 직원을 대거 해고 통보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관리처는 어제 연방기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원을 거의 모두 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상자는 약 20만 명 정도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번 주 초부터 소비자 금융보호국과 교육부 등에서 시작됐으며 대부분 수습직원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습직원은 해고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교육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 중소기업청, 총무처의 수습직원들에게 해고 통보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연방보훈부는 수습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산림청도 3,000명 이상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는 수습직원 외 다른 직원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관리처 관계자들은 다른 정부 기관에도 예외를 제외하고 수습직원을 해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관세가 미국의 많은 산업을 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수입 관세에 맞춰 부과하지만 품목별 관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보편 관세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대다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국가들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실제로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과 한국을 주요 반도체 생산지로 지목하며 반도체 산업을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We saved it, and now it's going to become, I think, very, very profitable. The tariffs are going to save a lot of industries. 한국의 대미 수출품 1위와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모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을 모두 4월 초라고 밝혀 각국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미 FTA도 예상과 달리 달라질 수 있어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 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미국의 애플, 유튜브 운영사 구글 등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자국 기업만 차별한다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 규제가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한다거나 한국의 자동차 안전 환경 규제가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엔 없지만 한국엔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4월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원래대로면 한미 FTA로 관세가 0에 가까운데 이젠 비관세 장벽까지 사실상 관세로 간주해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대한국 적자는 660억 달러, 이용당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역 적자의 일단 성격을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을 차단하다 보니까 미국의 수요를 메꾸는 과정에서 한국산이 많이 좀 미국 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호 관세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비관세 장벽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강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법앤크 경찰은 최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뒤따라와 강도 행각을 부리는 이른바 뱅크저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은행 주차장에 대기하다 고객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며 은행 봉투, 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행 강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둑들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을 골라 다음 목적지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돈을 훔친다고 범행 수법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팁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과 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며 돈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말 것,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느끼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롱스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고의로 넘어져 소송을 시도하려다 CCTV 영상에 적발됐습니다. KBTV 기리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2일 브롱스의 파인페어 슈퍼마켓에서 펠릭스 델 아길라가 고의로 물을 쏟아 넘어지는 척하며 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기 사건이 매장 보안 카메라로 적발됐습니다. 공개된 마켓 내부 영상에는 델 아길라가 마트 통로 바닥에 물을 쏟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몇 분 후 한 노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쇼핑하던 중 델 아길라가 다시 걸어와 선반에서 2개의 생수 12팩과 큰 병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뒤 노부부를 마지막으로 힐끔 보고는 바닥에 넘어지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손님들과 직원들이 그를 도우러 왔고 그는 절뚝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 이후 2월 2일 델 아길라의 변호사는 그가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를 마켓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이 사건에 수상쩍음을 느끼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장 주인인 페드로 고이코는 이런 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들은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매는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빈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ut we want to achieve a durable, lasting peace, not the kind of peace that's going to have Eastern Europe in conflict just a couple years down the road. 회담에 앞서 미국의 준비된 계획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광물협정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원하는 대가로 히토류 등 광물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Really, we want this very much, but we need real security guarantees. 앞서 연설에서 벤스 부통령은 구체적인 종전 청사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천명하며 유럽엔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협상에선 배제되고 안보, 경제상 부담만 떠안은 채 종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에 치우쳐 종전이 성사되면 후과를 치를 거라며 경계했습니다. A failed Ukraine would weaken Europe. But it would also weaken the United States. 한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곳 위넨에서 열립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위넨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